파이썬 학습을 위한 앞 시간에는 반복 계산을 위한 포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는 조건문, 즉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의 목표는 우리가 뭐 앞 시간에 이제 반복 계산을 위한 포루프를 배웠으니까 이제 1에서 100까지의 요 정수들 중에서 포루프하고 이는 앞 시간에 학습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할 요 이제 조건문을 이용하고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에서 홀수는 홀수끼리만 더하고 짝수는 짝수끼리만 더해가지고 그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2020년대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각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뭐 언어니까 요 이제 문법 즉 신텍스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요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if A then B else C.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 고급 언어라고 했잖아요. 이 고급 언어라는 것은 인간 친화적인 언어거든요. 그냥 사전 뜻 그대로 찾으면 돼요. 만약에 A라면은 B이고 아니면 C다 이 뜻이죠. 인간이 이해하는 요 문장의 의미를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컴퓨터는 분명히 조건 A가 이제 참이면은 즉 만족되면은 명령 B를 실행할 것이고 조건 A가 불만족 즉 거짓이면은 명령 C를 실행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if 다음에 있는 요 A라는 것은 판단을 위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if 다음에 놓는 요 a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조건식에는 뭔가를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근거.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근거는 뭐 크다, 작다, 같다, 아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조건식 안에 들어가는 요 오퍼레이터 이걸 갖다가 오퍼레이터가 연산자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관계 연산자 즉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컴패리전 오퍼레이터라고도 합니다. 이 비교 연산자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고 요 맨 이제 좌측에 있는 요 연산자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즉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제공해주는 비교 연산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아라는 요 이꼴 기호를 보면은 요 이꼴 기호는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갖다가 대입해 줄 때 요 이꼴 기호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기호를 갖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파이썬에서는 요 이꼴 기호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연달아 이제 입력해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greater than or equal 즉 이제 같거나 크다. 요거는 우리가 수학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우리가 한 칼럼에 이제 문자나 기호를 갖다가 하나씩밖에 입력을 못 하잖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같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 문서 작업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삽입해서 이제 요 특수 문자나 이제 기호를 갖다 삽입할 수는 있지만 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제 한 칸 한 칸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런 기호를 갖다가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이제 if에 5는 3보다 크다. 요로와 같은 이제 조건식을 갖다가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5는 3보다 크니까 요 조건식의 결과값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true가 나옵니다. 요와 같은 식으로 이제 조건문을 갖다가 즉 if문을 쓰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if 문을 썼을 때는 이와 같이 콜론을 반드시 찍어 줘야만 해요. 왜냐하면 요게 또 이제 조건문에 이제 블락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또 자동 띄어쓰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앞에서 언급했던 요 이제 if 조건문을 갖다가 플로우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어떤 명령을 갖다가 이제 실행하는 그 순서를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제가 귀찮았어요. 인터넷에서 요 이제 if 조건문에 대한 이제 요 플로 차트를 대충 하나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뭐 썩 적절한 요 플로 차트인 것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순서대로 명령들이 쭉 실행이 됩니다. 요 명령들이 실행이 되다가 이제 if 조건문을 만나요. 그러면 요 조건문에는 조건식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요 조건식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 결과가 true면은 이제 요 true에 해당하는 이제 명령들의 블락을 실행을 해요. 계산 결과가 거짓임, 즉 false이면 요 false에 해당하는 이제 명령들의 블락을 갖다가 실행을 하는 거죠. 이제 if문의 실행이 끝나면 요 이제 조건문을 갖다 빠져나와 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명령이 쭉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 플로차트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때 지금 요 프로그래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걸 갖다가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요걸 갖다가 이제 도식적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요 이제 플로차트를 갖다가 이제 요 그려보면은 우리가 코딩할 때 실수를 갖다가 훨씬 이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요 if문을 이제 그냥 조건문이죠. 파이썬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일단 이제 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파이썬뿐만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래밍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절차적으로 요 명령들이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요 if문을 만났어요. 그러면 요 조건문에는 요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조건식이 만약에 이제 참이면은 요 if문 아래에 있는 요 명령 블락들 지금 요 보시면은 if문 밑에 이제 뭐야 자동 들여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명령 블락들이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if문을 빠져나가 가지고 요 이제 다른 명령들이 이제 쭉 실행이 돼요. 그런데 요 if문에 있는 요 조건식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면은 요 명령의 순서는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else 쪽으로 넘어갑니다. 즉 if문 아래에 있는 요 명령 블락들은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else문으로 넘어와 가지고 요 else문에 이제 속해 있는 요 명령 블락들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자동 들여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else 아래에 있는 요 명령 블락들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요 명령 순서는 이제 if문을 갖다가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아래에 또 순서대로 이제 명령들이 수행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갖다 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이 짠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보고 명령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요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뜯어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이제 for 반복문을 설명할 때도 강조했지만 요 이제 콜론이 찍힌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해요. 콜론을 찍고 리턴 키를 갖다가 쳐버리면은 그 다음 라인부터는 무조건 이제 자동 들여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조건문에 요 조건식이 참이면은 실행되는 명령 블락은 if문 아래에서 자동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명령의 순서가 else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요 else 뒤에도 이제 콜론을 갖다 찍었어요. 리턴 키를 치면은 당연히 또 자동 들여쓰기가 되겠죠.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요 명령문의 블락은 이제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if문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조건문에서 이제 if하고 else를 쓸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else를 이제 입력할 때 들여쓰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이제 어떤 이제 명령들만 이제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if문을 빠져나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else문을 안 적으면 됩니다. 즉, 요 if문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앞에 이 슬라이드에서 플로차트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언급했지만 플로차트는 요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프로그래머 자신이나 안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프로그래머 갖다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이제 terminate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플로차트를 그릴 때 맨 처음과 맨 끝에는 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 기호 안에 스타트, 그 다음에 이제 end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과 이제 끝을 나타내는 거고, 요것은 이제 요 네모의 요 이제 블락은 이제 명령문들을 갖다가 이제 적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sum equal 뭐 sum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조건문의 판단 기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이제 요 출력할 때 뭐 종이로 이제 출력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제 요 파일을 갖다가 여러 개 이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요 판단 기호, 요 마른 목골의 기호가 제일 중요하죠. 이 플로우 차트라는 것은 꼭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코딩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공학적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 이제 과제에 참여하거나 안 그러면 뭐 이 과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 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요 등에 이제 램프가 꼽혀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램프가 꼽혀 있지 않네. 그러면 이제 램프를 갖다가 꼽으면 돼요. 램프가 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요 이제 램프가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램프를 갖다가 이제 교체를 하면 되죠. 램프도 지금 꼽혀 있고, 램프도 육안으로 봐서 지금 이제 요 탄 것 같이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예요? 요 등 전체를 갈아야 되겠죠. 요와 같은 이제 플로우 차트를 이용한 절차적인 요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은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파이썬의 조건문인 if 스테이트먼트하고 이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조건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럼 이제 실제 이 조건문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짜 보겠어요. 프로그램의 목표는 1에서 100까지 정수가 주어졌을 때 1, 3, 5, 7, 9 이와 같이 홀수만 더하고 2, 4, 6, 8, 10, 12 또 짝수만 더하고 요 두 개의 합을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출력하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이제 어떤 숫자가 즉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먼저겠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정수를 2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눠 가지고 나머지가 제로이면은 짝수이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죠. 저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요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나누기를 해가지고 몫을 돌려주는 연산자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연산자가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퍼센테이지 이제 기호고 하나는 우리가 나누기 할 때 사용하는 요 슬러시 이거 두 개를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일단 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7이라는 홀수가 있어요. 요걸 갖다가 이제 나누기 기호 요 두 개를 갖다 연속으로 사용하고 2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는 3이네요. 그러면 7 나누기 2를 했을 때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러면 요 이제 나누기 기호 슬래시 두 개를 갖다가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은 몫을 돌려주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7% 기호 2 요걸 계산해 보겠어요. 자, 이제 1을 돌려주네요. 그러면 요 퍼센테이지 기호가 나머지를 돌려주는 연산자입니다. 확인을 위해 하고 짝수를 한 해볼게요. 8 퍼센테이지 기호 2. 네, 계산 결과는 0이죠. 그럼 요 이제 퍼센테이지 기호를 갖다가 사용하면 되겠네요.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파이썬 에디터에서 이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A에다가 9라는 요 홀수를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A라는 변수가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2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를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B라는 변수에다가 A를 이제 2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를 저장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요 A는 9니까 지금 B에는 1이 저장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if문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if b가 이제 제로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식에서는 이제 비교 연산자 혹은 이제 관계 연산자에서는 같다 이걸 갖다가 이꼴 기호를 두 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콜론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동 들여쓰기가 됩니다. b가 제로이면은 이건 짝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짝수라는 걸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이제 여기에 a 요거 이제 변수 이제 찍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제 b가 이제 제로면은 짝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is 짝수는 2번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EVEN을 갖다가 출력을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홀수잖아요. 그래서 또 리턴 키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자동 들여쓰기가 되죠. 그냥 여기다 바로 한번 해볼게. else 또 이제 요 콜론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동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제 요 B가
제로가 아니니까 그럼 B가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A는 이제 홀수니까 이제 is odd 이게 이제 홀수죠. 그래서 요걸 출력을 하겠어요. 이제 if문을 갖다가 빠져나왔다는 걸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 명령이나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if문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요 자동 들여서기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end라는 걸 갖다 한번 찍어 보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런 메뉴에 런 모듈을 클릭하면 되죠. 자, 이제 또 물어봅니다. 세이브 할 것인지. 세이브 하면 되죠. 확인을 누르면은 요 이제 invalid syntax라 해갖고 문법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제 요 박스가 하나 이제 알려주죠. 요 박스가 이제 생성되면서 지금 그리고 에디트를 보면은 요 else 위치에 이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요 if하고 else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else가 if의 요 이제 명령 블락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else를 이제 요 들여서기를 해주면 안 돼요. 요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은 요 들여서기 자체가 문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이제 else의 콜론 밑에서 이제 요걸 갖다가 리턴 해주면은 이제 요 명령 블락 요 명령 블락이 이제 else가 실행될 때의 명령 블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요 이제 정상적으로 요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할 거야. 한 번 더 요런 모듈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 is odd. 즉, 구는 이제 뭐야? 이제 홀수라는 걸 다 출력을 해줬죠. 우리가 요 프린트문에서 가로 열고 A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따옴표로 지금 is odd, 이제 period, 요까지는 우리가 따옴표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것에는 구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구가 출력이 되고, 이제 따옴표로 이제 둘러싼 is odd period가 또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빠져나와가지고 요 end가 찍혔죠. 이 프로그램은 지금 A에는 9가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A를 갖다가 2로 나누고, 이제 이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B에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9 나누기 2에 나머지는 1이거든요. 그래서 요 B에는 지금 이제 1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if, 제가 이제 요 가로로 다시 이제 쌌어요. 요 조건식을, 요 이제 가로로 이제 둘러싼 이유는 조건식을 갖다가 요 이제 가로로 둘러싸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즉 이제 코딩을 할 때 좀 실수를 갖다가 줄여주고 그 다음에 탁 봤을 때 아 이거 조건식이구나 하고 바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B에는 1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0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조건식의 값은 거짓, 즉 false거든요. 그러면 요 if 요 아래에 블락이 실행되지 않고 else로 바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 else의 명령 블락인 프린트 가로 열고 이제 A, 콤마 찍고 따옴표 안에 이제 is odd period가 실행이 된 거거든요. 이제 요 A라는 변수를 갖다가 짝수, 즉 8로 한번 바꿔 보겠어요. 이렇게 이제 실행하면은 요 B에는 이제 뭐 나머지 제로가 이제 저장되고 이제 B가 제로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명령 블락이 실행되고 이제 if문을 빠져나와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8 is even. 그 다음에 이제 end가 이제 출력됐네요. 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B에는 제로가 이제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true죠. 그래서 이제 if문 아래에 있는 명령 블락을 갖다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빠져나와가지고 end를 찍어준 거야. 이제부터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에서 홀수는 홀수대로 더하고 짝수는 짝수대로 더해가지고 두 개의 계산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짜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1부터 100까지 정수를 갖다 불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for 반복문을 갖다 써야 돼요. 우리 이미 이제 앞 시간에서 학습했죠. 그래서 for에 요 제어 변수는 i라고 두겠어요. 이제 in range에 1부터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100까지 불러내야 되니까 이제 101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뭐야 100을 적으면 99에서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포문을. 그래서 이제 101로 적어줘야 이제 요 i에 이제 1부터 100까지가 이제 전달이 된다고요. 자, 스텝은 적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일식 증가하는 거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요 이제 포루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콜론을 찍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자동 들여서기가 되고 뭐야
요 이제 포문에 이제 요 명령 블락이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먼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요 a라는 변수에다가 요 이제 i를 갖다가 이제 2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 2. 지금 현재 요 i는 1부터 이제 100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요 i의 값이 넘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a가 이제 0이면은 짝수이고 a가 1이면은 뭐야? 홀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if문을 써야 되겠죠. if에 이제 조건식을 갖다가 넣어야 되죠. a가 제로냐? 자, 그러면 이제 짝수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이제 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 짝수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짝수는 이제 2번이라고 하겠어요. 2번은 이제 2VEM 플러스 이제 뭡니까? 요 i를 갖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i가 이제 순차적으로 1부터 100까지 쭉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아니면은 a에는 뭐야? 이제 1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홀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else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 자동 더해쓰기를 없애줘야 돼요. else하고 if는 같은 위치, 이제 동등한 주의를 가지니까 else. 자, 그 다음에 또 콜론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else에 속하는 이제 요 명령 블락이 이제 자동 더해쓰기로 만들어지거든요. 홀수는 오더입니다. 그래서 odd에는 이제 odd 플러스 i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리턴 키를 치면 이제 else의 명령 블락에 속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끝낸 거야. 그러면 이제 요 포문을 갖다 if문 또 벗어나고 포문 또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요 자동 들여쓰기를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이제 요 이제 홀수는 홀수대로 짝수는 짝수대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EVE에는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요 계산값을 찍기 전에 먼저 이제 모니터에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을 이제 출력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홀수도 출력해야 되니까 프린트에 odd는 이제 홀수는 이제 odd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뭐 이건 좀 그러니까 요 2번에다가 summation of even number 그 다음에 이 홀수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summation of odd number 이와 같이 이제 모니터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하고 짝수를 갖다가 이제 요 다 더한 값을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에러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지금 좌변하고 우변에 같은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요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잡아야 될지를 갖다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요 실습을 해봤었죠. 앞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요 변수들을 먼저 요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EVEN에 0의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ODD에도 0의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요. 그러면 요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요 메모리 어딘가에 2번이라는 요 이제 주소,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갖다 잡아놓고 0의 값을 집어 넣어줘요. 그리고 오도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짝수만 쭉 더해갈 이제 변수를 갖다가 이제 하나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명을 이번이라고 하고 요 이번이라는 이제 요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 장치의 어느 한 장소에 이제 0의 값을 대입해하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홀수만 더해갈 이제 요 오더라는 변수도 하나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0의 값을 넣어가지고 초기화를 갖다 시킨 거죠. 자, 이제 포문을 갖다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문은 1부터 이제 100일까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가 1이고 스탑이 101입니다. 그러면 요 포문은 1부터 100까지 이제 반복이 되고 난 후에 요 포문을 갖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1부터 요 100까지의 이 숫자가 어디로 이제 넘어가는가 하면은 i라는 요 제어 변수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요 i에는 이제 포문에 의해서 이제 1부터 100까지 이제 쭉 순서대로 이제 숫자가 넘어가는데, 그럼 이 i가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분하는 방법은 요 정수를 갖다가 이제 2라는 2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퍼센테이지 기호는 나머지만 이제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나머지가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A라는 변수로 넘어갑니다. 자, 포문이 시작되면 I에는 처음에 이제 1의 값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1 퍼센테이지 2 이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1이거든요. 요 나머지 1이 이제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면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이냐? 아니죠. A에는 지금 1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if문의 명령 블락이 이제 실행되는 게 아니고 else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order에는 최초 이제 요 0이 이제 대입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요 i는 지금 이제 1이니까 요 0 플러스 1이 되었고 1의 값이 이제 order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else에서는 이제 내려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포문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i에는 2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i에는 2가 있으니까 2% 2 하면은 요 이제 나머지는 제로잖아요. 그러면 요 a에는 이제 0이 저장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가 0이니까 요 if문 아래에 있는 명령 블락이 실행이 된다고요. 그러면 if는 최초에 0이 이제 대입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i가 더해지니까 0 더하기 2가 되었고 이제 if이 이제 2가 저장이 되겠죠. 요 if이라는 변수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i가 또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3이 되겠죠. 자, 3이 되면은 요 A에는 이제 1이 저장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 A가 이제 0이 아니니까 이제 else로 넘어와 가지고 요 오드에는 이미 이제 1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i는 3이니까 이제 1 더하기 3이 돼 가지고 이제 요 오드에는 4가 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요 포문이 이제 100까지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101이 되면은 요 포문을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프린트문들이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한 거예요. 프로그램의 실행은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적고 보니 좀 그렇네요. 요 넘버가 아니고 넘버스 복수형으로 적어야 되겠죠. 요 파이썬 실습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